GS 리테일 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21.7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12%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. 운영비용이 68% 증가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스룹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은 상반기에 5조 115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21.7%가 증가했습니다.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인데요. 상품 매출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10.8%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금액상 스루풋은 62.6%가 증가했는데 스루풋율은 7.1% 상승했고요. 그런데 운영비용이 68% 증가하는 바람에 생산성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은 957억 원으로서 12%뿐이 증가를 하지 않았고요.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7억 8,5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. 상품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본인들이 생산하는 어떤 상품이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.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27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. 전년도에는 좀 감소를 했었고요. 저장품 포함해 가지고 28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CSM이 상품 매출원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요거를 좀 A, B로 분리해서 표현을 하면은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비성분에서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고 상품의 매입액을 역으로 산출해서 이 표시를 해 봤습니다. 상품 매입 금액이 12%가 증가했고요. 상품 매출원가는 10.8%가 증가했습니다. 근데 운영 비용이 68%가 증가한 거죠. 그리고 가공 비율이 좀 나오는데 가공 비율이 3%로 증가했습니다. GS 리테일이 직접 이 생산을 해서 하는 그 상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 뭐 용어는 그 총 제조 비용이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얘기해도 뭐 총 상품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차이는 다음 장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GS 리테일은 전체 재고자산을 그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 차이액은 저장품의 증감액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그 운영 비용 중에서 이제 직원에 대한 그 평균 임금이 산출을 해봤는데요. 작년에 5,450만 원 선에서 아마 6,44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. 무려 18.2%나 임금 인상이 되는 거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춰서 그 본봉을 많이 올려준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. 그래서 그 CU 그 BGF 리테일을 먼저 분석을 했었는데 연간 평균 임금이 1천만 원 선 정도 더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수료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다 직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그 소매점 대행 성격으로서 운영하시는 독립 그 자영업자한테 나가는 그 판매 수수료가 5,913억 원으로 그렇게 나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그 꼭 판매 수수료만인지 아닌지 여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것이 149%로 크게 증가했다는 게 문제고요. 그 다음에 운용 대비 비율로서도 매우 그게 43.8%나 크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매출액 대비 비율은 전년도의 그 5.7%인데 요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이 소매점의 편의점 소매점의 판매 수수료율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더블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. 그리고 그 비성분 상품의 판매액을 그 산출해 낸 금액과 그 본인들이 공시한 금액과 손익계산서 상품 매출원가 하고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금액이 더 크거든요. 자, 이런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제 수준으로서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추적해낼 방법은 찾지를 못했습니다. 그리고 그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는 결국은 그 저장품의 증가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. 이는 단지 단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뭐 투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맨 위에 표시한 대로 왜 그 비성분에 나와 있는 그 이 상품의 판매액과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그 매출 원가가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좀 분석을 또 추적을 해봐도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. 어쨌든 왼쪽이 그 GS 리테일의 그 경영평가 지표로 뽑아본 거고요. 오른쪽이 BGF 리테일입니다. 핵심적인 거는 재고 회전율인데요. 상반기에 18.9회전 했고 19회전 정도 했죠. 요게 이제 하락을 했고 그런데 수급분율은 오히려 이제 상승을 했죠. 이렇게 그 역방향인 경우에는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. 아까 그 상품 매출원가의 그 차이 이런 거하고 이제 그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과관계를 제가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. BGF 리테일이 그 매우 높습니다. 그 회전율이 22.8 회전으로 거의 23회전 했는데 이 BGF 리테일이 그 리테일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이유가 이 재고 회전율이 높은 것이 그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 매출채권 수금 속도를 보면은 9.1 회전이고요. 6개월에 9.1 회전 했으니까 한 달이 안 된 그 범위 내에서 약 한 20일마다 수금을 했다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. 매입 채무 그 지급 속도는 뭐 그렇게 느리진 않습니다. 6개월에 5.8회전이니까 납품 협력업체한테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은 돈을 줬다. 이것은 이제 그 속도가 상승이 돼가지고 그러나 수금 속도에 비해서는 좀 느리다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겠습니다. 뭐 BGF 리테일로 했을 때는 이게 그 BGF 리테일은 아주 수금 속도가 빠릅니다.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좀 느린 거로 되어 있어요. 그 비교의 의미는 그 재고 회전율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. 주가는 떨어졌습니다. 그 장부 가격 대비 현재 64% 수준뿐이 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T-퍼라고 퍼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게 주가 나누기 시가 나누기 이제 주당 순이익인데 제가 이제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 나누기 그냥 T 영업이익으로 그 T4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8.6이 내려갔습니다. 8.6포인트가.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주 내역을 보면은 GS가 57.9%로 가지고 있고요. 국민연금공단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7.13% 소유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상반기 실적을 통해 가지고 연간 매출액은 아마 그 10조 원대를
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든 뭐든 10조 2천억 정도 좀 해보자, 이렇게 그 하반기 계획. 오늘이 이제 9월 30일인데요. 벌써 이제 3분기가 끝났는데 3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한 또 저희는 45일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. 이게 너무 우리나라는 그 공시 속도가 좀 느리지 않느냐, 저는 그게 좀 불만인 사항입니다.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그 공시가 좀 더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IT 그 4차 산업 시대에 너무 느린 거 아니냐 하는 것,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을 한 5.9%, 약 6% 증분을 시키는데 성공을 한다면은 예상은 한 뭐 10조 2천억 원입니다만은 11조 4천억 정도 그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거의 4,619억 원 정도 달성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좀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장밋빛 그 미래 예측 게임을 한번 해 본 건데요. 상품 유통업, 리테일 업체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오늘도 내일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재고 회전율이 되겠습니다. 이상 GS 리테일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이어서 비상장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세븐일레븐을 분석해서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